네, 안녕하세요. 주말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저번에 다 하지 못했던 해설 중에 킬러 문제를 하나 해볼 건데요. 25년 1회죠. 이번에 나왔던 문제 중에 조금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많이 좌절했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 파이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료 구조 중에 트리라는 형태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 의견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정보처리 기사 실기에서 자료 구조를 꼭 배워야 될까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제 대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다 배울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거 치고도 이번에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일단 차근차근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보처리 기사 수준은 그 기초만 튼튼하면 모두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1년에 예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입니다. 2023년 2회에요. C 언어 기준으로 이제 스택이라는 개념이 출제된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마 뭐 tak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 쓰면은 한 개씩 빼오고 그다음에 또 쌓고 뭐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요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설할 때도요, 제가 스택에 시우자도 말 꺼내지 않았습니다. 스택이라는 개념이 있으나 제가 설명드릴 때는 이렇게 배열을 그려놓고 하나씩 넣고 빼고 다시 넣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린트 F 정도만 출력하는 거, 그건 어떻게 어디서 출력되는지 정도만 알아도 이게 출력값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대답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료 구조를 다 알게 되면은 당연히 익숙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나오면 요거 스택인데, 요거 큐인데, 요거 트리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 뭐 정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제 유료 강좌에 정렬도 넣어놨던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익숙하라고 넣어둔 거지, 정렬의 시험이 꼭 나올 일은 없습니다. 한 번 나온 적은 있지만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든 알든 간에 한 줄씩 다 봐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결국 시험 볼 때 여러분 처음부터 코드 한 줄씩 봐야 되고, 함수 호출해야 되고, 함수 호출해서 리턴값 넣어봐야 되고, 이거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료 구조를 알고 들어가면 익숙하다 뿐이지 못 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된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C 언어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조체나 배열이나 뭐 인덱스, 증감 연산자 등 정확한 문법의 동작만 알면은 그 문제, 어떤 문제 수준으로도 출제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맞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정보처리 기사 실기를 합격하기 위해서 뭐 저한테 강사님 자료 구조 좀 알려주세요, 알고리즘 알려주세요 하시는데, 그건 정말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은 한 줄 한 줄씩 다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2, 30분씩 소요되는 문제에다가 시간 다 날리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씩 풀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맞는 말인데, 하나씩 다 풀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한 30분 40분씩 내가 이거 날려버려야지, 이거는 절대 아니죠. 예전에 지뢰찾기 문제라고 나온 적 있었어요. 지뢰찾기 문제 나온 적 있었는데, 이거 뭐 그때 다차원 배열, C 언어 다차원 배열 같은 거 나왔었거든요. 다차원 배열 이런 거 여러분 푸시는 거 아니에요. 운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운이 조금 안 좋아서 이거는 풀면 안 되는 문제가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넘기고, 다른 것이 좀 쉽게 나오겠죠.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코드 문제가 조금 쉽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 걸 풀어야지 이런 거 푸는 그런 시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너무 어렵게 나오는 거는 넘어갈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는 뭐 당연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운이라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제 이번에 25년 1회차가 너무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회차로 재수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르치는 강사 입장으로서, 그리고 유튜브를 올리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좌절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필기를 합격하시고 기한이 다 되신 분은 또 필기를 다시 보셔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귀찮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생 전반적으로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운이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삼과 다 태울 수는 없죠. 그냥 벌레 한두 마리 잡겠다고 막 집을 다 태워버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코드 문제를 다 맞히겠다고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모두, 글쎄요, 저는 이거 학부생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공학과 학부생 기준으로 이게 아마 2학년 1학기 정도 될 겁니다. 2학년 1학기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료구조가 2학기까지 이제 아마 알고리즘을 배우시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1학년 때 아마 C 언어까지를 많이 배울 겁니다. 근데 1학년 1, 2학
2학년 1, 2학기 수준까지 다 그거를 마스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저는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시간엔 차라리 개별언의 문법을 차근차근 다시 되새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 방향을 잡으실 때 물론 엄청나게 어려운 프로그래밍 문제를 맞추면 좋죠. 뭐 여러분들 60점만 통과하는 시험에서 55점이나 뭐 60점이나 이렇게 좀 헷갈릴 때 한두 문제 맞추면 65점, 70점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정권으로 들어오면 안심되고 좋죠. 가채점의 기준으로. 근데 그렇게 시험을 접근할 거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이런 거 개별 언어의 문법에 조금 더 여러분 시간을 좀 들이시는 게 맞고요. 플러스 이제 이론 같은 거 나오는 거 뻔하잖아요. 이번에 이론은 그래도 좀 쉽게 나왔죠. 뭐 여전히 그 SQL이나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문제 안 읽고 들어가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큰일 납니다. 네, 이론 문제는 그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무결성 같은 거 이번에 나왔죠. 무결성은 여러분 자다가도 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파이썬 문제, 이제 논란의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먼 미래에서 보시겠죠. 22년도 1회차에 나온 이제 파이썬 문제를 제가 제보를 받아서 푼 거고요. 논란이 좀 있었어요. 다른 어떤 게시판이라든지 카페 같은 데 보니까 트리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트리라는 개념을 저는 몰라도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트리를 알면 좋겠지만 핵심은 이거거든요. 리스트와 클래스를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런 좀 지저분한 거 있죠. 이런 거 지저분한 거. 이거는 진짜 이거 풀라고 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와 이거를 저도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나 이런 걸 다룰 때 이거 비슷하게 한 적은 있었는데 이거 3학년사자거든요. 3학년선자라고 해서 그 우리 C 언어에서 이런 거 있었죠. 네, 요거 이런 거 있었죠. 이게 참인 경우에는 요거, 거짓인 경우에는 이거 이런 거 있었어요. 이거는 사망연산자, 항이 3개다, 항이 3개다라고 해서 사망연산자인데 약간 이런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한 구문입니다. 파이썬 형태로 이제 나래비를 세워놓으면 저렇게 하는 건데 와 이걸 이렇게 길게 제가 실제 문제를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와 저라면은 문제 안 풀고 넘어갔을 것 같기는 해요. 사망연산자와 뭐 리스트는 당연히 아실 거고 클래스를 모르면 굉장히 곤란했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진짜 못 풀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파이썬에서 클래스 기반으로 어떻게 객체를 만들까입니다. 우리가 클래스와 객체는 자바에서 많이 배웠어요. 자바는 당연히 이제 OOP 언어이기 때문에 클래스와 객체를 모르고 시험 들어가면 뭐 합격 안 하겠다는 뜻이죠.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되는데 파이썬에서 클래스가 나온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 정보처리 기사 실기에서 아마 최초인 것 같거든요. 클래스를 다룬 적은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클래스까지 다뤄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거 잘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이 마지막이고 다음 회차는 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나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저 리스트 컴프레hen션 문법 여기 이제 리스트 컴프레hen션 문제는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사망연산자예요. 사망연산자. 요거 제가 이제 요거 이렇게 쓴 이유는 어떤 분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말씀하신 거를 이제 좀 대신 지적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요 여기 안에 이제 요 형태로 쓰기는 쓰는데 전체 리턴 되는 형태가 리스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 문법은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망연산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외에는 별다른 지식은 크게 필요 없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 트리라는 자료 구조니 뭐 이런 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알면 뭐 좋긴 해요. 익숙한 거니까. 뭐 스택, 큐, 트리, 뭐 링크드 리스트 뭐 다 뭐 몰라도 된다. 모두 기본 문법만 알면 풀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는 거, 요거 아까 방금 언급한 거 있죠? 요거는 제가 여기다가 설명해 놓긴 했어요. 근데 요거는 크게 이제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데 요거를 푸신 분은 대략적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정보처리 기사 실기 시험 볼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통밥으로 맞추라는 거 있었어요. 통밥. 이게 내가 대충 개념을 잘 모르겠어도 통밥으로 밀어서 맞춰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 문법을 아셨던 분은 대략적으로 이게 어떻게 동작할 것 같다라고 추측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모르셨으면 틀릴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진짜 풀어볼 건데 정말 코드가 괴랄합니다. 장난 아니죠. 엄청 길죠. 파이썬을 풀 때는 어디가 실행부인지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파이썬은 메인이라는 함수가 없어요. 이제 운영체제가 메인을 먼저 찾지는 않고 이제 함수가 아닌 실제 실행 구문부터 바로 이제 진행될 겁니다. 함수와 클래스 별로 나눠서 하나씩 풀어가면 되겠죠. 이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이야기고. 자, 그래서 파이썬 이 코드가 딱 나왔을 때는 우리가 실행부가 어딜까요? 실행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클래스나 def, define 있는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봐야겠죠. 자, 첫 번째. 자, 이 클래스죠? 필요 없습니다. 요거 안 보는 거고. define 저거 아니죠? 함수니까. 바로 실행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다 빼고 여기서부터 실행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요 문제, 이 세 줄만 해석하면 답이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좋아요. 바로 이 부분, 이 li라는 리스트를 트리에 넣고요. 그리고 루트로 리턴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뭔가 리턴을 받았죠? 리턴을 받아서 루트를 넣고 이 루트를 다시 calc라는 함수에 넣어서 이거를 출력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좋아요. 이것만 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부분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node라는 클래스가 있었고요. 두 번째, tree라는 이 함수가 있었습니다. 함수가 리턴이 되는데 이 리턴하는 값을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왜 여기다 넣나요? 리턴이 되면은 여기다 리턴 되겠죠? 루트에 리턴 되겠죠? 그리고 그 루트라는 거가 calc라는 그 함수의 매개 변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이 nodes의 0번째가 리턴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리턴이 되는 요거를 여러분 딱 이런 시험 문제 봤을 때 먼저 코드부터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조 대충 파악하시는 겁니다. 요 녀석이 여기로 들어가겠다라는 거를 대충 알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레벨이라는 것은 없는 경우에는 0이라는 디폴트 값이 들어간다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네, 이 영역은요, 지금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볼 건데요. 이 진입 리스트 값이 3, 5, 8, 12, 15, 17, 21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아랫부분 다 떼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세 줄만 인식하면 된다, 해석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요, 이제 init이라는 이제 이 함수 부분을 알아야 돼요. init은 파이썬의 컨스트럭터, 자바에서 배웠던 건 생성자입니다. 생성자. 객체를 만들 때 초기화하는 함수를 생성자라고 했어요. 자바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바는 클래스 이름과 같은 메서드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셀프는요, 인스턴스 변수 앞에 붙이는 키워드입니다. 요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냥 인스턴스를 만들 때 self.thi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바에서 this랑 마찬가지죠. this.뭐는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했죠. 이렇게 self.뭐는 뭐 하면은 자기 자신에 있는 객체의 인스턴스 변수에다가 저 값을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전부 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있는 것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node라는 곳에 value를 넣을 거다. 자,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리스트에 있는 걸 하나씩 가져왔어요. 요 부분을. 자, 그리고 이렇게 넣었다는 거죠. 지금 li에 이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안에 결국은 3, 5, 8, 21이라는 값이 넣을 거고 이거를 i라는 변수에 임시 변수 하나씩 가지고 오죠. 여기에다가 처음에 3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21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3부터 21이 들어가는 리스트를 쭉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지금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죠.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에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 네, 그죠? 리스트 컴프레hension의 마지막에 최종 리턴 값은 뭐다? 리스트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하나씩 다 넣어줘요. 넣어서 최종적으로 리스트로 감싸서 리턴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면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nodes라는 이 변수에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노드에다가 3 넣고 5 넣고 쭉 넣어서 21까지 넣었나. 요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제가 배열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시언어의 배열이랑 개념이 좀 달라서 그래요. 리스트 형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리스트가 들어가면 여기 있는 리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인지했어. 좋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로 가볼까요? 그러면 li의 길이를 가져오라고 하네요. 길이가 지금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러면 7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7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7이면 1부터 7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1부터 7까지 나오면 어떻게 되죠? 1부터 7은 1부터 6까지를 뱉어요. 왜냐면 range는 처음에 3 이렇게 하면 처음에 시작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마지막 빼기 1만큼까지만 나온다라고 배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부터 6까지를 뱉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까지를 해서 하나씩 넣어보자는 거예요. i가 1 들어가면 0이 되죠. 0.
이거 나누기는 정수 부분의 목만 가지고 온다라고 됐습니다. 네. 나눈 다음에 정수만 취하는 거예요. 정수만. 그러면 목만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 1 넣는 순간 0이 되죠? 그러면 0은 어떻게 되죠? 0은 그냥 0인 거죠. 그죠? 1이 들어가면 0이 돼요. 2가 되면 1이 되는 겁니다. 아니죠. 0이 되는 거죠. 왜냐면 1하고 2는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이 되니까 0이 되는 거예요. 0. 1과 2도 0이 되는 거죠. 3이 되는 순간 1이 넘어가는 겁니다. 좋아요. 이거 뒤에서 볼 거니까 지금 제가 대충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한 인덱스에 해당하는 객체가 children 배열에 nodes i를 추가하라는 겁니다. 이 nodes i라는 게 이게 조금 애매한데 nodes i는요 이거를 추가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좀 이상한데 node라는 객체에 3을 넣은 값을 추가하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서 살펴볼 건데 지금 nodes라는 거는 뭐예요? 요거 노드스 아니고 죄송해요. 노드입니다. 이 노드라는 객체에 3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요런 형태가 들어가는 겁니다. 노드 3은 곧 value라는 애를 3을 가지고 있고요. children이라는 빈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의 묶음 형태의 객체가 태어난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노드 3이라는 요 놈은 value가 3을 가지고 children에 비어있는 어떤 그런 묶음 형태의 데이터 형태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게 객체라고 제가 유료 강좌에서 자바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이걸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자, 첫 반복만 보자는 거예요. 첫 반복은 0이 들어가죠. 우리 목만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 들어갔으니까 그럼 2가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1이 되고 1 나누기 2는 정수 형태의 목만 취하니까 똑같이 0이 되겠죠. 왜냐면 나눠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노드스 1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노드스 1은 뭐죠? 5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드스 0이었다면 이게 3에 해당되는 노드가 들어갔을 텐데 노드스 1이 들어갔기 때문에 노드에 5가 들어간 형태의 객체가 뽑혀서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노드스의 children에 어펜드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노드스가 뭐냐? 이거는 그 해당되는 객체인 거죠. 그러니까 객체 안에 지금 객체를 때려 넣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children이라는 리스트에다가 때려 넣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펜드는 우리 배운 메서드예요. 리스트 메서드죠. 자, 하나씩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못 따라왔어요. 그러면은 많이 어려우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i가 1부터 들어간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i가 1 들어가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면 0이 들어가니까 0을 2로 나누면 당연히 몫이 0이죠. 그리고 2가 들어가도 1 빼기 1하면 1이죠? 1을 2로 나눠도 몫은 0인 겁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씩 늘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3이 들어가는 순간 3은 2로 나눴을 때 목이 정수 형태 1이 나오니까 그런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고 왜 1부터 6까지입니까? 레인지 1부터 7까지는 1 띠띠띠딩 7 빼기 1인 6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하고 이것만 하고 마지막 최종 리턴은 뭐라고요? 얘만 리턴해요. 얘만. 왜 이 짓을 하고 왜 노드를 리턴하지? 요거는 다음 calculation, calc 함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차근차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노드에 x라는 숫자가 들어가면은 이미 생성되어 있는 변수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노드 여기에 3 들어가고 5 들어가고 쭉 들어가 21이라고 들어가서 노드스라는 변수에다가 때려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노드 3, 5, 8, 12, 15, 20, 17, 21은 이미 태어난 변수인 거예요. 이미 태어났어. 이미 메모리 안에 있어요. 태어났으면 메모리 안에 변수가 있으면 태어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각각의 객체를 밸류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children에 들어가 있는 것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류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좋습니다. 노드스 0이 뭐냐?
0이 뭐냐? 노드스 0 가보면은 지금 노드스 0은 요거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해볼게요, 여러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주말 코딩은 천천히 쉽게 여러분 설명드려야 되죠. 좋습니다. 3 들어가요. 3이 들어갑니다. 3이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기로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죠, 지금. 그러면 노드 3이 노드스 0번째 인덱스에 있는 놈이죠. 그렇죠? 얘는 실제 객체이고 실제 변수예요, 여러분. 그죠? 얘는 리스트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야 됩니다. 노드 3이라는 애는 뭐냐? value라는 애 3 들어가 있고 children이라는 데에다가 자, 여기 중요하죠. 노드스 0에다가 children이라는 리스트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append를 했다는 거예요. 넣었다. 뭘 넣었죠? 노드스 1번과 노드스 2번 인덱스에 있는 놈을 가져왔다는 거야. 노드스 1번이 뭐죠? 노드스 1번은 얘잖아, 얘. 그죠? 그러면 노드 5. 얘는 뭐예요? 노드 8이에요, 8. 그럼 5번이랑 8번이 들어가 있는 객체를 children 안에 넣었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1번, 2번에서 수행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씩 검산하는 거예요. 좋아요. 이제 1번 끝났어. 2번 끝났어. 좋습니다. 이것도 다 이미 위에서 했어요. 이건 위에서 다 하고 지금 아래에서 검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노드스 1에 들어가 보니까 노드스 1은 노드 5번이에요. 왜 5번이에요? 여기 5번이니까 요거를 그대로 노드스에 넣었잖아요. 그죠? 노드 5는 어떻게 돼 있어요? 노드 5는 어떻게 돼 있냐면 노드 5가 아까 노드스의 1번이에요. 1번. 근데 여기 3번, 4번 가보니까 요게 지금 노드 5라고 했어요. 5 이렇게. 얘에다가 children이 또 있겠죠? 자체적으로 리스트가 있겠죠? 예, 거기 안에 리스트 있죠? 거기 안에 또 넣는데요. 뭐를? 노드스 3번과 노드스 4번을. 3번, 4번은 뭐예요, 지금? 0, 1, 2, 3. 0, 1, 2, 3, 4. 이거잖아요. 그래서 노드 12번, 노드 15번 객체이자 변수를 어디다가 넣었다? 얘가 가지고 있는 노드 5라고 있는 애는 value가 있을 거고 children이 있을 거예요. 근데 children이 이게 리스트라고 했죠. 여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네, 그렇죠? 여기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은 5번, 6번에서 이미 처리가 됐을 거예요. 어떻게 처리됐냐? 노드스 2번, 노드스 2번, 노드스 2번 똑같죠? 노드스 2번은 어디입니까? 노드스 2번은 어디예요? 노드스 2번은 0, 1, 2니까 노드 8이라는 객체구나. 노드 8이라는 객체에 children에다가 리스트가 비어 있을 거예요, 처음에. 그 다음에 append, 뭔가 때려 넣네. 뭘 때렸죠? 노드스의 5번, 6번을 때려 넣는다. 그러면 0, 1, 2, 3, 4, 5, 예. 그 다음에 6,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뭡니까? 노드의 17, 노드의 21이라는 객체를 얘의 children으로 넣었겠네요. 그래서 여기 17, 21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위에서 한 반복문들을 수행을 하면 이렇게가 결국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가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children 세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value만 있습니다. value는 여기에서 이제 생성자가 알아서 넣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리즘 알고 자료 구조에 트리라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이제 뭔가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막 이런 형태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릴 수 있는데 이거 사실 몰라도 된다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실 필요 없다고요. 이거 굳이 써가지고 왜 이렇게 굳이 뭐 트리를 탐색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모르셔도 되는데 굳이 쓰자면, 써서 보여드리자면 가장 위에 있는 애가 3이라는 게 있고, 이 3이라는 이 노드 안에 있는 요건 이제 밸류 기준으로 쓴 겁니다. 밸류 기준으로 3이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에 children이라는 리스트 안에 노드 5와 노드 8이 있다는 거죠. 노드 5와 노드 8. 근데 노드 5는 안에 또 children이라는 또 리스트가 있어요. 그죠? 리스트 안에 보니까 12가 있고 15가 있네요. 그죠? 12와 15. 요거는 밸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 밸류. 8도 17, 21.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굳이. 네, 좋습니다. 이제 트리를 리턴 0 할 거니까, 그러면 이 리턴 노드스 0은 뭡니까? 리턴 노드스 0은 얘예요, 얘. 그러면 정확히 최종적으로는 노드 3이라는 객체를 리턴했다는 겁니다. 네. 노드 형태의 3을 넣은 것에 객체를 리턴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위에 거 다 끝났죠? 그럼 지금 이게 실행 부분이죠? 실행 부분. 여기 요거 끝났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끝났네요. 그 리턴의 루트라고 받았네요. 그렇죠? 여기는 노드 3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 3을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칼크라는 거에 노드 3이 들어간 형태를 우리가 수행을 하고 프린트 출력하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딱 쓰고 다음 문제 풀면 되겠네요. 가볼게요. 요 노드스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여기다가 노드 0을 들어가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다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실 거 정보 처리 기사 실기의 특징입니다. 지금 노드즈 뭐 이렇게 막 엄청 헷갈리게 나오죠. 비슷하게 생기지만 대문자, 비슷하게 생겼지만 소문자, 그리고 뭐 리스트 네임 이렇게 했었죠. 여기도 어려운 게 뭐예요? 여기 함수 안에 쓰이는 이 변수를 노드라고 썼어요. 진짜 사악하다 못해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헷갈리는 낚시를 막 연결해 놨죠. 이거는 뭐 풀지 말라고 된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곧 노드 3이 들어갔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이 아니고 들어간 거죠. 네, 노드 3이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드 밸류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제 요거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머리 아프죠? 자, 이제 파이썬 3학 연산자 문법인데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요건데 자, 가장 먼저 봐야 될 건요.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 부분. 요 부분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1번. 네, 그리고 이 조건이요. 참이면은 요걸 리턴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짓인 경우는 요걸 리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실 때는 무조건 어디를 본다? 짝 자르고 if의 조건 부분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위에서 그대로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요거죠. if 부분만 자르는 거예요. 근데 또 뒤에 있는 if 부분만 자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if 부분일 때 이게 참이면 요거를 리턴 하시면 돼요. true일 때는. false일 때는 이렇게 가시는데 false일 때 갔는데 바로 리턴하는 게 아니라 false면 또 다시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true면 이쪽 가시고 false면 이렇게 0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false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리턴인 경우에는 여기 자 여기 아래 다시 왔어요. 레벨의 나머지 연산자 2가 참인 경우 자 이것도 어려워요. 자 어쨌든 진행해 볼게요. 노드.value를 value를 리턴해라. 이거 맞죠? 이거잖아요. 참인 경우 그죠? 아닌 경우에는 요거를 수행해라 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전체가 false일 때 시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요거는 요 부분은 다시 가보면 노드라는 값이 참인 경우에는 요렇게 계산한 다음에 그것을 리턴하라는 거리입니다. 거짓이면 0을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요 한 줄을 해석한 거예요. 해석한 겁니다. 자, 1단계 첫 번째 이게 0입니까 1입니까가 중요해요. 근데 파이썬은요 조건문에 0이면 false로 취급하고요 1이면 true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홀수가 참이다 라는 겁니다. 예, 홀수가 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레벨이 아무것도 값이 들어오지 않았었죠 위에서. 그러면 0으로 시작하는 거죠. 왜냐? 디폴트 파라미터가 디폴트 아규먼트가 처음에 0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폴트 밸류가. 두 번째 2단계 레벨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짝수일 때는 뭐죠? 위에가 0일 때죠. 0이면 false이죠. false면 거짓이죠. 거짓이면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여기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전체로 넘어갔으면 노드가 참인지를 또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칼크 함수 내에 노드라는 변수에는 지금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요 객체 노드 3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값이 있잖아요. 그죠? 있죠. 어떤 값이라도 있죠. 그러면 이건 참인 거예요. true잖아요. 그죠? 있으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요거를 수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거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해라라는 게 문제였어요. 이게 최종적인 문제였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위에 우리가 처음에 레벨 나누기 2를 했을 때 우리 레벨 나누기 2는 지금 레벨이 0이었기 때문에 0이면 false죠. false면 뒤로 가고 뒤에 있는 걸 판단을 해 보니까 결국 노드 3이라는 게 있었고 그게 true여서 요거를 하세요 라는 것이 이게 문제의 마지막 한 줄이었어요. 좋아요. 요것만 풀면 끝이에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문제 마지막입니다. 저도 좀 힘드네요. 자, 이제서야 비로소 요것만 수행하면 됩니다. 이제 요거를 볼게요.
앞에 0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냥 숫자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뒤에 문자로 뱉어지거나 이럴 때는 이제 더하기 0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좋아요. 그럼 마지막 결국은 요거 푸는 겁니다. 요거 푸는 건데 좋습니다. 지금 요 노드 좀 뭐죠? 요거 노드? 노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된다. 변수명이 여러분 헷갈릴만 합니다. 그리고 노드의 children은 n 빠졌죠? 노드의 children은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죠? 3의 children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children에는 아까 어떻게 들어가 있다고 했죠? 리스트에는 요게는 요게 들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노드 5와 노드 8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요거 두 개가 객체가 두 가지 들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n은 여기서 임시 변수예요. 뭐냐면은 여기에서 하나씩 꺼내오라는 거죠. 임시 변수를 받는 거죠. 그러면 지금 n에는요 하나씩 꺼내와서 요것만 수행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칼크에 n은 임시 변수, 쉼표 레벨 플러스 1만 수행하면 된다고요. 근데 요거는 물론 반복문이니까 두 번 해야 돼요. 그죠? 두 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좋아요. 정원척은 한 번 더. 썸 이제 마지막 썸 요거 썸은 뒤에 이터러블 이제 회문이 가능한 형태가 오면 다 더하면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칼크 노드 5 하고 레벨 플러스 1 그리고 칼크 노드 좀 예쁘게 쓸게요. 칼크 노드 8 쉼표 레벨 플러스 1 요거 두 개만 나와서 두 개만 더하면 된다는 겁니다. 좋아요. 칼크의 두 번째 파라미터는 레벨입니다. 이 레벨은요 지금 0 상태예요. 0 상태. 왜냐면 두 번째 파라미터를 아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트가 들어갈 거고 디폴트가 0이었습니다. 그러면 레벨은 0인 상태고 레벨 0 플러스 1은 1이죠. 1이에요. 그럼 아래 두 개는 모두 1이 들어가는 겁니다. 좋아요. 1 들어갔을 때 지금 1은 칼크가 들어가죠. 칼크 아까 뭔지 볼까요? 칼크 들어가 보면은 지금 여기였어요. 칼크 뒤에는 이 레벨이고 레벨은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부분에 걸려요. 이 부분에는 나머지 연산자 2가 true인지 false인지에 따라서 양옆으로 가는 거였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1이 들어갔잖아요. 1은요 레벨 나머지에 해당되는 그 이 부분에 걸리게 되어 있는 조건이죠. 그러면 1이기 때문에 둘 다 false가 떨어진다고요. false가 떨어지면 바로 앞에 있는 노드 밸류를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칼크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밸류만 리턴하면 되죠. 지금 밸류는 뭐예요? 노드 5의 밸류는 그냥 5잖아요. 그죠? 자기 자체의 숫자 들어가는 거니까 인스턴스 변수가 되죠. 똑같이 얘도 인스턴스 변수가 리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5와 8이 리턴되는 제너레이터라는 이제 뭐 객체인데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5와 8이 리턴되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썸을 대서 최종 답은 13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풀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풀라고 낸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죠. 그죠?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힘들었어요. 그죠? 많이 어려웠고. 그래서 현실에서는 여러분 이런 문제를 보면은 가장 마지막에 푸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너무 어려웠고,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실제 시험지 아래 이렇게 연습장 있잖아요. 연습장 부분을 아마 다 써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수강생들 분들한테는 말씀드리는데 연필하고 지우개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과외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연필하고 지우개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킬러 문제를 물론 나머지 다 풀고 킬러 문제 5점, 10점으로 이제 안정권을 좀 이제 많이 먹으려고 하면은 이제 진짜 연습장 다 쓸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연필이랑 지우개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문제 여기까지 풀 거고, 요거 이제 다음에 요거 시어너, 요거 좀 어려운 거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유료 강좌에만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딱 풀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 공부를 너무 어렵게 하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코드 문제를 너무 깊게 파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왜냐면 이거 말고는 나머지 것들은 풀기 쉬웠거든요. 자바 오버로딩 같은 거 나오잖아요. 오버로딩. 이 정도만 뭐 할 줄 알아도, 나머지 타입 같은 거만 볼 줄 알아도 풀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코드 문제를 깊게 들어가실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회차가 유난히 어렵게 나온 것도 맞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또 나머지 복습하시면서 이제 또 시험 준비해 보도록 하시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